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너무 소리가 큰가요? 적당합니까? 예.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생월, 태어난 그 달과 그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쭉 그 다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사실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쪽에 관심을 두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쪽 학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체계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겨워도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뭐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강의의 어떤 그 심화 정도를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이쪽 분야의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접근하시고. 또 이쪽에 또, 그럼 수준을 어떻게 조금 하여튼 소프트하게, 최대한 소프트하게 하겠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요. 말 그대로 이게 변화라고 하는, 그다음 변화의 속성을 이제 쭉 연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고 접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거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고 바뀌죠.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속성이나 패턴이 있느냐. 속성이나 패턴이 없다면 사실 이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할 가치나 의미가 없겠죠. 근데 옛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변화가 어떤 속성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가 예측 가능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죠? 미래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변화의 그 패턴을 활용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이 좀 접촉이 좀. 접촉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냥 너무 떠버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오프를 합시다. 마이크 오프도 괜찮겠습니까? 뒤에 들리시겠죠? 그냥 껐으면 그대로 하시면.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간지 체계 있죠. 이 간지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이 자연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관찰을 꾸준히 해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 구분 지어지는 큰 패턴을 이제 사람들이 음양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음양이라는 게 여러분 그 태극기 보시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태극 문양이 있는데 태극 문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두고 가운데다 뭘 또 집어넣었죠? 이렇게 그 올챙이가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양을 해놨죠, 그죠? 이런 모양이 도대체 이제 뭘 상징하느냐?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변하는데 그 변화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운동성을 이제 구분하는 단위로서 제일 크게 나눈 게 이제 음양이고 또 이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이제 태극이 된다는 거죠. 태극이라는 게 끝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의 어떤 운동.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우리가 계속 마십니까? 뱉습니까?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하죠.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하고 죽었다는 것. 그거 옛날에 한번 설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뭐 강의의 어떤 여러 가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여러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놨는데, 아주 특이한 답안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답안지였냐면 별 차이가 없다. 자기가 그 상황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차이가 뭐 물론 뭐 화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유기대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역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크게 어떤 틀 집어서 설명한다면 스피드 차이예요, 스피드 차이. 그래서 소위 움직임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임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없는 것이면 그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지죽음도 조용하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 것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자 그런 상태의 어떤 움직임. 그게 이제 생명력이 많이 있고 없고, 또 변화 요소가 많고 적고.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도 되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동정,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 두 가지를 계속 끝없이 이렇게 왕래한다. 이게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죠, 속성.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언제 그렇습니까? 입이 있어도 못 먹잖아요. 잘 때. 잘 때는 어떻습니까? 겨우 이렇게 숨만 간당간당하게 살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죽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대사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이게 결국 생명이 있는 것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크게 나누니까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요렇게 이제 순환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저녁이 되면 결국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시간이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뭐냐면은 변화의 패턴을 움직인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도리어 숨기고 감추는 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음량이고, 이 음량의 어우러짐이 결국 뭐냐면 태극 또는 무극이라는 끝없이 그것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량이라고 하면 보통 뭐 남자, 여자, 하늘, 땅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물 또는 어떤 형태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운동성 하에 있느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단위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느냐, 더 나누느냐, 덜 나누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 음량이나 오행이라는 문자를 접하는 순간부터 이 골치 아픈 거 괜히 또 내가 관심을 뒀구나. 근데 어떤 분은 또 좀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관련된 서적 좀 읽다가 대부분 다 덮습니다. 덮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는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면 공간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 분석. 그러니까 신비의 과학 상자를 초등학생들 보면은 신비의 과학 상자 아시죠? 그럼 과학 상자 보면은 뭐 이렇게 종이 뭐 박스 같은 곳에 어떻게 해요? 무슨 선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죠? 선도 빼놓고 뭐 이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과학 시간 가면. 그러면 요 내부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걸 뭐냐면, 전구로 서로 연결도 해보고, 또 무게도 달아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공간이나 어떤 구조에 관한, 막 분석을 막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과학 상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규명 또 학문을 하는 어떤 패턴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온 거죠. 근데 이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객관화를 하는데 어떤 지식을 객관화하는데 대단히 많이 유용한 것이고 또 그걸 기초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쪽 학문은 이 공간 분석에 사실 치중하는 게 아니고 시간 분석이죠. 시간 분석.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계열. 그러니까 이 과학 상자가 하나 있을 때에 지금 이놈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나 뭐 특성이 아니라 어디서 흘러왔을까 이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현재 이런 모양을 갖춘 현재의 어떤 원인이 되는 과거.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제 수학에서 보면 미분적분하고 비슷한 흐름 되는 거죠. 보통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요 다음 구간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의 어떤 변화의 방향이 이쪽으로 요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을 분석하니까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매일요 사실 서로 관상을 봐요. 그러니까 자주 보던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평상시보다 다르면 오늘 얼굴이 왜 이러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 상태를 보니까 보니까 어저께 간밤에 그 주님하고 친하게 지낸 듯한 어제 많이 마셨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모양은 뭐냐? 과거의 누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누적. 그 과거의 그 누적분을 보고 그 누적분이 갖는 방향성을 이렇게 유추해서 어떻게 미래를 갖다가 본다는 거죠. 물론 주가 분석 원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봐서 크게 보니까 경향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더라. 오르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요 다음 구간에서도 대체로 요런 모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과거 사회에는 필요했던 거죠. 특히 뭐냐면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봄바람하고 가을바람하고 어떻습니까? 봄바람, 가을바람 다 날씨가 좋죠. 날씨 좋아서 보통 소풍을 언제 가요? 여름 소풍 가요? 봄 소풍 가요? 왜요?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가을은요? 가을도 뭐냐면 날씨가 좋으니까 가을 소풍을 가죠. 그런데 봄바람과 가을바람이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봄바람에는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져요? 싹이 나고 가을바람에는요? 낙엽이 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알긴 아는데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게 소위 그 계절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거, 계절의 방향성. 그 계절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데 봄에는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그 기온으로 친다면 기온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한다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시간이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비슷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씨는 언제 뿌려요? 봄에 뿌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적 어떤 그 활동 환경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지 않는 까닭은 가을 다음에 뭐가 오기 때문에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좀 패턴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조금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냐면 부지런한 농부는 언제 설친다. 늦은 겨울 초봄부터 설친다는 거죠. 우리가 입춘이 지나도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춥죠. 그래서 하는 방학이 무슨 방학?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봄이 입춘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지나도 이렇게 보면 추웠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는 이때 추울 때 오히려 부지런을 떨고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해요? 여름이 되어서야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또 그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농사를 한다는 거죠. 그 효율성 면에서 어느 게 더 큽니까? 효율성. 효율성 면에서 당연히 봄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초봄에 결국 그 제대로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계절에 맞는 농사들을 지어 나간다면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어떤 그 변화의 속성을 파악해내고 가장 뭐냐면은 그 목적에 맞도록 좋은 선택을 또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인간에게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운이 있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운이라는 것이 결국 그 운전을 하다, 드라이브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 이렇게 명령 명자죠, 그죠? 그래서 천명적인 요소 이미 내가 바꾸기 어려운 어떤 요소들, 바꾸기 어려운 요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DNA 또 유전자, 그다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꾸기 어렵죠, 그죠? 앞으로 뭐 미래과학이 되면 또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버린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바꾸기 어려운 천명적인 요소인데 그걸 어떻게 뭐냐면 드라이브를 하느냐. 여기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숙명이라는 거죠. 숙명. 그래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뭔가 화살이 날라온다 하면 운명은 뭐냐면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날라오는 화살처럼 어느 정도 그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있는 것들이 운명이고, 뒤통수에서 날라오는 화살은 거의 숙명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런 식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운명이라는 것은 숙명하고는 완전히 대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쪽 학문을 보면 굉장히 그 선입견이 많죠. 보면 TV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막 이상한 점 하나씩 찍고 나오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한복 입고, 대나무 들고 뭐 짤랑짤랑 소리 내고, 그게 참 그 일종의 이쪽 학문에 대한 그 일종 인지 부조화, 이렇게 선입관 이런 걸 막 조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 대나무 들고 방울은 들고 이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적어도 한 3,000년 전 이전에, 3,000년 이전에 고대인들이 결국 이 농업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 중에 하나가 천문 관측이고, 또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뭐 인자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그 파악을 한 거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망원경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망원경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그 관측을 했을 건데,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그 천체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여러분 10,000원짜리 보면 10,000원짜리 지폐 한번 봐보세요. 별로 관심도 없이 지내시는 분 많더라고요.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거기 뭐가 있죠, 그죠? 예, 앞면에 우리 대왕님도 중요하지만 뒷면에 뒷면에 보면은 뭘 그려놨습니까? 예, 그 뭐 동그란 게 이런 점들이 막 있죠,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별자리죠, 별자리. 그러니까 하늘에 펼쳐진 그 별들을 거기 그다음에 이제 그 기구가 뭐예요? 천문 관측기죠, 그죠? 예, 그 뒷면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천문이라든지 그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상징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 안 한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상징성이 큰 지폐에다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넣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은 숫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10,000원이라고 하는 짝대기 하나 하고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다 놓치고 사시는데, 그렇게 그 전체 운동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관찰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는 보통 그게 이제 북이 한 37도 정도에서 38도쯤 사이에서 보통 관측이 된 그 전체의 어떤 그 모양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럼 뭘 알았냐? 뭘 알았냐면, 이제 계절의 순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주기성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간단히 우리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그 나이를 세 나갈 때 우리 해세자 쓰죠. 해세자. 우리가 나이가 1세, 2세, 3세, 4세 세 나가지고, 그죠? 요 해세자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대 천문지 세성이라는 별 이름에서 나옵니다. 세성이라는 별 이름에서 나오는데, 이 세성이 이제 현대 사회의 어느 별을 말하느냐? 목성을 말하는 거예요. 목성. 목성의 주기가 공전 주기가 11.86년이에요. 86년. 그러니까 약 어떻게 해요? 12년이 되죠, 그죠? 이 12년을 이 목성이 이렇게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별을 갖다 우리가 세성으로 정하고, 이걸 갖다가 이 세성의 위치를 나누어서 한 해 한 해의 어떤 명칭을 부여한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 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여되는 게 있죠. 주민등록번호 말고 뭡니까? 무슨 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태양과 목성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 소띠에 태어난 사람, 범띠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가지고 목성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경향과 속성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그러니까 그 날씨라든지 기후는 이런 공통적인 속성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난 이제 오늘 그 주제에 있는 태어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해요?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지구에는 뭐가 형성되죠? 계절이 형성되죠, 그죠?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분은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네, 본인이 안 한 거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원인은 뭡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공전 운동을 하니까 일단 계절의 분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축이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도 아시죠? 어떤 분이 또 대답하더라고요. 그, 절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지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죠?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써 결국은, 여기서 우리 자꾸 이제 자전 운동도 하잖아요. 그죠? 그 자전 운동을 할 때에 발생하는 그 일조량, 그 다음에 여기서 자전 운동할 때 발생하는 일조량의 차이 때문에 계절이 반대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태어날 때의 목성의 위치,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날 때의 지구의 위치가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 패턴을 부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소위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명학.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숙명적으로 틀지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숙명적으로 틀지어져 있으니까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게 절대로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절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광 낼 테니까 너가 광 먹어 이렇게 다 짜고 치면 결과까지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고스톱 쳐보면 여러분 바닥에 뭐냐면 똥광하고 똥 쌍피가 떨어져 있다. 그럼 나 어느 걸 먹어야 돼요? 항상 선택을 만나게 되죠. 고스톱을 전혀 안 치시는가 봐요. 그 똥광하고 똥 쌍피가 떨어지면 주로 뭘 쳐요? 쌍피를 치죠. 왜요? 그렇죠. 피박을 안 써요. 피박을 쓰면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선택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선택에 의한 왜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에 뭐 엄마 아버지로부터 기본적인 우리 체질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 고정적인 요소가 요 정도 아주 작게 이렇게 주어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주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어떤 선택에 의한 어떤 변화 요소가 충분히 깔려 있는 거죠. 선택에 의한 변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뭐냐면 그 변화 요소가 많은 사람은 이게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고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은 이 선택에 의한 변화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그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공직 같은 경우라든지 아주 안정적인 뭐 직장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거의 뭐냐면 사는 내용이 거의 고정적인 영역 속에서 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직업적 패턴이 아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변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뭐냐면 효율적이고 좋은 선택이 뭐냐 이걸 따지는 학문이 사실 이쪽에 학문의 어떤 주된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잠이 와서 막 졸음에 떨어져 가지고 막 자려고 하는 친구 보고 야 이놈아 너는 눈도 정상이고 코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어찌하여 책을 읽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 그게 잘된 처사예요, 잘못된 처사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 엄마 입장에서는 다 내가 세팅 다 해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 하면서 막 꿀밤 주고 막 그게 뭐냐면
그 친구한테 지금 와 있는 어떤 그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이 와서 자고 싶은 아이에게는 잠을 그냥 자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문제는 이 잠이라고 하는 단위가 인생이라고 하는 단위로 가버리면 뭐 짧게 막 10년, 길게 막 20년씩 가버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막 그냥 뭐 하필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 하면은 가방은 싸가지고 다니는데 막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 그 인위적으로 막 그 어떤 그 압력을 줘가지고 결과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고 뭐 바람이지만 근데 그 상태인 걸 파악을 했다면 그 목표나 기대 수준을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